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3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역시 시장이 굉장히 무섭게 하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무섭게 하락했고, 시장 어떤, 리포트, 수급, 모든 것들이 어떤 매체라든지 어떤 심리라든지 모든 것들이,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여기서 오늘 저희가 또 한 것 중에 좀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한 일은 역시 그럼에도 기업 실적들을 추적하는 것과 회원분들과의 어떤 통화이었습니다. 회원분들 역시도 많이 힘들어하고 계셨고 오늘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비슷한 내용의 어떤 이야기들이 나와서 질문들이 많아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비슷한 이야기, 어떤 질문들, 거의 다 똑같은,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한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핵심은 이거겠죠. 지금이라도 뭐 매도해야 되느냐, 혹시 시장이 더 빠질 것 같냐,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시장에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첫 번째는 시장에서 지금은 시장의 이제 곧 바닥이다. 어떤 바닥이다라고 하면서 무언가를 이제 권하는 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일부 종목을 추천해야만 하는 그런 업종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바이오 관련한 애들로서 뭐 단기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얼마 어떻게 되면 이제 바닥이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의 어떤 시작도 몰랐는데 어떻게 코로나의 끝을 알 수 있나라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이다라는 이런 어떤 것에 는 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오늘은 좀 비관적인 내용들이 더 많아졌는데요. 지금은 바닥을 논할 때가 아니다.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건 역시도 사실 위험한 이야기예요. 바닥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시작도 언제인지도 모르고 끝도 언제인지 모르는데 지금이 바닥을 논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바닥이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지금은 바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역시도 사실 위험하고 어떤 변명성, 회피성 어떤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쪽 이야기는 잊어버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일단 그런 어떤 과정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시장이 더 빠질까, 뭐 추가로 더 빠질까? 그러면 지금 팔아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시장이 이렇게 왔는데 지금이라도 매도해서 시장이 더 빠졌을 때 나중에 여기서 매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이야기가 알 수 없다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전혀 몰라요. 근데 이것을 어떤 시장 초입에 어떤 뭐 하락의 초입이었다면 매도를 어떤 과감하게 할 수도 있었다라고 보는데요. 그것들을 다 놓친 지금은 시장이 더 빠질까요? 이런 질문은 시장이 더 빠진다라는 말은 진짜로 금융위기급의 무언가가 올까요? 정말 모든 것이 마비되고 파산하고 퇴출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 올까요? 그런 과정이 와서 이런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을까요? 라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어떤 금융위기를 전제하는. 근데 지금 보면은 실제로 경기의 지표는 아직까지는 뭐 경기가 침체라는 어떤 지표들이 나온 건 아니죠. 이제 나올 수도 있겠죠, 분명. 근데 지금까지를 보면 분명 경기 지표는 금융위기급은 아니지만 주가 그 자체는 금융위기급의 하락이 맞다라고 봅니다. 주가는 금융위기급 하락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태풍의 한 가운데로 와 있는 거라고 봐요. 지금 이 태풍의 한 가운데로 이미 들어온 것입니다.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태풍이 멀리서 보이네 했을 때 이미 피했다면 괜찮지만 이미 태풍이 한가운데로 왔기 때문에 태풍 한가운데 속에 와 있기 때문에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봐요. 오히려 지금 괜찮나 하고서 문 밖을 열어본다든가 잠깐 나간다든가 잠깐 나가서 뭐 빨래를 걷어서 다시 들어와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을 바꿔야 된다고 하거나 뭐 바이오주를 테마주를 지금 매수한다거나 이거 자체가 오히려 위험한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오히려 시장이 빠질 때 추가로 매수해서 리밸런싱을 한 사람이라면 컨셉을 지켜야 된다고 봐요. 이미 주가는 경제 금융 위기급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절대 팔지 말아야 된다고 봐요. 그런 시장을 시장이 하락할 때 리밸런싱 하면서 오히려 추가로 매수한 입장이라면, 그러니까 추세 매매자들이라면 아예 지금은 매매할 단계가 아니고, 나는 시장이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한다. 어떤 어려움도 지구를 멸망시키거나 당분간은 한 20, 30년 안에는 그럴 일이 없다. 뭐 이런 판단이 든다면 그런 판단으로 인해서 지금의 코로나는 언젠가는 이길 수 있다. 이런 판단으로 시장이 하락할 때 분할 매수를 한 사람이라면 그것이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끝까지 들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끝까지. 그러니까 흔히 외인들이 개인 투자자들을 보는 그 어떤 입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예전에 그렇게 배웠고, 어떤 내용으로 배웠었냐면 그것들을 이제 제 나름대로의 어떤 비유로 한번 설명해 보면 이런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꼬마이가 날씨가 좋다고 그냥 산에 간다는 건데요. 이 산에 갈 때 사실 이 산이 알고 봤더니 멀리서 봤더니 멋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에베레스트인 거예요. 에베레스트인데 그냥 멋있어 보였기 때문에 가는 거죠. 사실 이런 것은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워렌 버핏이 멋있어 보였고 뭐 피터 린치가 멋있어 보여서 시작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산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30일이라고 하면 30일치 식량이 필요한데 이런 거 준비 없이, 혹은 물은 얼마나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신발을 신어야 되는지, 어떻게 잠을 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를 모르고 대부분 올라간다고 해요. 개인 투자자들은 올라가서 30일 동안 나눠서 먹을 식량을 한 2, 3일에 먹어버리고 중간에 내려온다거나, 혹은 내려올 수 없을 정도로 중간 위치 올라가서 내려가나 올라가나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끝까지 가서 어떻게든 정상에 올라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든 힘들게든 어떻게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다 올라왔다 하고서 기분 좋게 다시 내려오면 되는데요. 이렇게 안 되고 뒤에서 누가 민다고 하더라고요. 여긴 낭떠러지인데 나는 뒤로 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해도 뒤에서 누가 민대요. 가만히 있어도. 그러니까 그것이 외인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1억 삼성전자를 매수해도 외국인들이 100억 매도하면 하락하듯이 내가 떨어지지 않으려 해도 이 위에까지 올라왔을 때는 한 번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떨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많이 쌓이겠죠.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면 이 쌓이는 어떠한 그 시체의 무덤이 이 언덕과 비슷해질 때쯤 주가는 반등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슬픈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개인 투자자 분들의 어떤 입장을 떠나서 주식을 잘 모르는 입장이라고 하는 분들, 오늘도 보면 돈은 많지만 주식의 경험은 거의 없는 분들이 매우 급해 있더라고요. 서두르고 당장 뭐라도 지금 당장 사야 될 것 같은 이런 어떤 초조함에 전화가 오는 것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는데요. 그럼 저는 당연히 말리겠죠.
말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적어도 게임의 룰은 알아야 되는데 게임의 룰 자체도 모르고 많이 하락한 거 아니야라고 들어오는 것과 룰을 다 이해하고 아 진짜 싸구나 하고 들어오는 거는 다른 것 같아요. 같은 매수이지만 이유가 다른 거겠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결과도 다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주식을 잘 모르는 분들이라면 정말 접근 안 해야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싼 것을 떠나서 나중에 싼 것을 매수했을 때 매도하는 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매우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헤비급 권투 선수와 동네 꼬마아이가 같은 링에서 싸우는 게임이잖아요. 근데 실제 운동 경기는 이런 게임이 없잖아요. 체급별로 프로, 아마추어 다 나눠서 하는데 주식시장은 그게 없습니다. 프로든 체급이 다르든 그냥 한 링에서 싸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게임의 룰은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통화를 들어보면 코덱스 200이나 코덱스 레버리지를 매수해야 되는데 이것을 매수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거꾸로 그러면 혹시 ETF가 뭔지 아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ETF가 뭐지? 이렇게 할 정도라면 아예 접근하지 말아야 된다고 봐요. 지금은. 그리고 어떻게 됐든 간에 접근이 돼서 지금 시장에서 리밸런싱을 하면서 시장 폭풍 한가운데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봐요. 움직이지 않고. 그렇죠? 일단 그런 입장을 얘기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매도하고 나중에 싸지면 다시 매수하는 것 어떠냐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더 하락할 것 같으니까 일단 매도를 하고 시장에서 바닥이 만들어지면 딱 매수한다라는 논리. 이것은 이론이죠. 이론, 생각, 시나리오인데요. 보통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게 매우 어려워요. 왜냐면 일단 매도를 여기서 실행해버리면, 그러니까 매도하기 이전의 마음은 시장은 반등할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을 거야, 좋아지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자꾸 생각을 굳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매도를 하는 순간부터는 더 빠질 거야, 더 빠질 거야, 더 빠질 거야, 시장은 안 좋아, 안 좋아 라는 생각으로 계속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제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고 올라갈 때도 이거 가짜야, 이거 가짜야 라고 하면서 실제로 반등이 다 나오고 나서야 그때 들어올까 말까를 하고요. 실제로 다시 강세장 한 복판에 뒤늦게 들어오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기의 포지션에 따라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지금 매도하고 손실을 인정해서 매도하고 더 주식가가 하락할 때 나는 조금 더 낮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면 더 빨리 원상복귀 할 수 있겠지라고 하지만 경험적으로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아주 힘든. 그리고 지금 손실을, 이런 금융위기 한가운데 수준까지 떨어진 주가에서 손실을 확정해버린다라면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식에 대한. 그래서 지금 만약에 보통 이랬을 거잖아요. 코로나는 지금까지 주식을 보유했거나 리밸런싱 한 사람들이라면 과거에 시장이 이렇게 오다가 코로나가 발생하고 했지만 이것을 극복하고 나중에 언젠가는 상승할 거야, 혹은 어떤 재평가를 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그래서 리밸런싱을 하고 지금까지 폭풍 한가운데까지 들어왔다면, 본의 아니게 들어왔다면, 어떻게 됐던 간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들어왔다면 이것이 점점 조용해질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기다리고 나서 성공적으로 빠져나오는 것까지를 경험해야 트라우마 없이 다시 주식시장에서 오랫동안 계속 주식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번의 것이 아니라 앞으로 두고두고 어떤 주식의
크게 어떤 매매하는 방식 혹은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이전에 매도하는 것은 괜찮았다고 봐요. 그리고 매도했으면 괜찮겠죠. 그리고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다가 시장이 바닥을 찍고 요때 새롭게 들어오는 분도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한가운데에 리밸런스까지 한 상황에서 가만히 지금 한가운데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다시 파는 행위는 생각보다 더 어려운 앞으로의 주식 어떤 투자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없고 이왕이란 말은 좀 너무 죄송한 말씀이고 이미 주식은 금융위기급으로 들어왔고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바닥이라는 말도 쓸 수 없고 바닥이 아니라는 말도 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들어오지 않았다면 들어오지 마시고요. 이미 마음 먹고 버텼다면 끝까지 버티시길 바라는 것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지금은 너무 시장에 뉴스에 매몰돼서 그 다음 시장이 반등하고 났을 때까지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리가 깨지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주식시장을 보지 말고 만약에 시장에 어떤 무언가가 나오면 제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혹은 카페를 통해서도 말씀드릴 테니까요. 주식시장을 차라리 덮고 운동하고 실적 나오는 거 확인하는 정도로 이렇게 해서 멘탈을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태풍은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갔을 때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게끔 무장은 해놓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일단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제가 회원분들과 평생 같이 가보자라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힘들 때 저 역시도 주식할 때 외롭고 힘들었던 것이 이야기할 상대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물어보지 못하더라도 누군가에게 그 상대방도 주식을 모른다 할지라도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외로웠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뭐 이렇게 서로 공유도 하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의미로 회원분들과 계속 같이 하자라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냥 평생 주식하는 친구 하나 생겼다라고 위안을 좀 제가 그런 대상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역시도 그 다수의 회원분들과 통화할 때 배우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 역시도 사실 플러스인 것이고요. 그리고 아주 짧게 한 1분만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일단 평생 투자 파트너 저희를 좋게 봐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지만 일단 믿지는 마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언제든지 평생 투자 파트너라는 애들이 알고 봤더니 이거 완전히 사기꾼이었네. 갑자기 얘네들이 왜 이 회사가 없어졌지? 여기까지 생각은 해놓아야 돼요. 생각을.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무섭도록 돈이 오가는 시장에서 세상에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믿을 사람은 없고요. 저희 또한 믿지 마시고 대신에 이런 생각까지 한 이후에 저희를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저희가 어떠한 회사를 좋게 보든 어떠한 시황관을 가지고 있든 제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100% 듣지 말고 한번 필터링을 해야죠. 필터링을 해서 제가 한 3-4개의 어떤 의견을 보내면 여기서 나에게 맞는 하나 정도만 참고하는 거예요. 참고. 의견에 참고, 매매 전략에 참고하는 정도. 그리고 혹시 어떤 의견이 있으면 저에게 한번 의견을 이렇게 공유해 보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랬을 때 제가 또 어떤 이야기를 얘기하면 그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도 1-2개 정도 내가 쓸 것만 참고하는 것. 그렇게 해서 해야 돼요. 그러려면 진짜로 공부해야 되고 합니다. 왜냐면 저도 저의 기준에 따라 이야기하는 거인데 상대방이 기준이 없으면
의견 조율이 안 됩니다. 일방적으로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과정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고 하는 것인데, 한쪽의 의견만, 만약에 저희의 의견만 맹신해 버리면, 만약에 저희가 없어지면 어떡합니까? 회사가.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이 보일 때까지는, 손가락이 움직일 때까지는 주식을 계속 한다는 게 저의 꿈입니다. 꿈이고 그렇게 하려고 끝까지 노력할 건데요. 그럼에도 100% 믿지 마시고 항상 만에 하나를 위해서 스스로의 기준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기준을 만들 때까지 저희가 도움 드릴 수 있는 거가 있으면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더 이상 주식에 어떤 거 관해서 도움 받을 게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시장에 안 좋을 때 서로 수다 떠는 정도로 활용하셔도 어떨까 싶어요. 저는 꼭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다 주식 전문가가 회원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고, 저 역시도 그런 회원분들과 통화를 하면서 저도 역시 성장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이건 아주 진심입니다. 아주 진심이고 정말 그러기를 원해서 사실 저희가 회원비도 이제 받지 말자, 그리고 뭐 평생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정한 것도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에게도 플러스입니다. 저도 성장할 수 있거든요.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딱히 어떠한 뭐 이렇게 시원한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는 어떤 자괴감도 좀 들긴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